네, 한가람고 2학기 통합과학 중간고사 총평, 분석, 그리고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시켰는지, 이제 그거랑 기말고사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1학기, 그러니까 올해 1학기죠. 굉장히 물리 파트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좀 주려고 했으나 100점이 이제 8명이나 나오면서 조금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를 했고 단어 하나 바꾸는, 그러니까 조사를 바꾸는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실수를 유도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손꼽히는 부분인데 한가람고에서 이 부분을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문제를 많이 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명과학 파트를 9문항이나 출제를 했어요. 원래 예년 같은 경우에는 4문제, 5문제 이렇게밖에 출제를 안 했는데 생명과학을 9문항이나 출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예시, 안 외우면 틀리는 거, 학교 선생님이 분명 예시는 조금만 낸다고 했으면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내서 학생들이 정확히 외우지 않았으면 틀리게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 이따가 또 자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100점을 맞았다고 뭐 하나 틀렸다고 등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그러니까 물리 파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점수는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기말고사가 등급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학교 선생님 필기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복습시킬 때 학생들 필기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학생들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지렁이. 이제 지렁이는 1차 소비자도 가능하고 분해자도 가능한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1차 소비자로 가르쳤고 여기 문제에 지렁이는 분해자다. 그러니까 틀린 보기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앞에 그치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거는 분해자지. 이런 식으로 풀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녹조류는 얕은 바다에 살고 홍조류는 깊은 바다에 산다. X라고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셨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오늘 시험 봤던 거. 비는 홍조류이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 이 만이 틀린 거고요.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 모두 서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답을 골랐어야 되는 문항이고 이거는 제가 직전 대비할 때 EBS 개념 완성 부교재에 있는 거 자료 그대로 써서 이 필기들을 보고 그대로 여기다가 니은 보기에 그대로 썼고요. 여기 니은의 빛의 파장은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제가 정확히 파장이 긴 빛은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직전 대비 자료에도 학생들의 필기를 보고 그대로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점수를 얘기할 때 직전 대비 자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9문항 중에서 이제 이 예시를 굉장히 특별한 걸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평이한 자료예요. 여기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종간 경쟁은 생명과학 1에 나오는 종끼리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예시인데 이건 통합과학의 정규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거 출제해서 개체군끼리 서로 그러니까 종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알려줌으로써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 본인이 좀 생각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당황했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 뒤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국화꽃 피는 시기나 일조 시간에 따른 국화꽃 피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예시와 사례들을 내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번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시켰냐면 일단 첫 번째로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주차부터 8주차까지 복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복습을 했죠, 이번 중간고사 때. 그래서 통합과학과 연관된 상위 학습 자료들을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암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가람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완성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따로 자료들, 나올 만한 자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런 자료들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암기하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2,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시험 때 범위가 똑같아서 기출문제 시간에 맞게 풀렸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제공이 안 돼요.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기출문제를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범위에 맞게 학생들이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대비 자료, 실제로 한가람고 중간고사 형태랑 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시험을 보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게 아니라서 저도 지금 집에서 오면서 100점 맞았다는 학생 2명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왜 학생들이 연락이 없냐 했더니 다들 좀 시험이 어려워서 아직 채점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연락이 도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점은 지금 현재 3시 기준으로 해서 2명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한가람고는 1학기 마찬가지, 2학기 마찬가지, 중간고사 쉽게 내고요. 기말고사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왜냐하면 그 기말고사 파트에 물리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리 파트에서 열세 문항 정도가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분이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한 분, 총 2분이서 가르치시는데 절반, 50점, 50점씩 출제를 하세요. 근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26문제이기 때문에 열세 문항, 열세 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기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거는 이제 지질시대랑 생물 같은 경우는 여기 암기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화반응 같은 경우 화학원에서, 현재 교육과정 화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유난히 한가람고에서는 이 중화 반응을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그냥 중상 정도 난이도만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내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물리 파트에서 교육과정이 아닌 두세 문제씩을 꼭 내요. 이제 그걸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이 물리생님께서 자신만의 좀 색깔이 독특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유전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생물 진화론이랑 다양성에서 출제되는 파트인데, 이거는 부교재에 있어요. EBS 개념 완성 부교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습을 해야 되는 유전 법칙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류회로와 오매 법칙 문제를 2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시거든요, 물리생님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오매 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성질,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근데 이게 회로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우고 나서 안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공식도 생소하고 자기가 잘 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시중에 문제집이 없어요. 통합과학 어느 문제집을 사도 이 직류회로가 나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가람고 학생들이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고3 모의고사를 그대로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자체 제작한 문제인데 이거는 수능에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와 회로를 동시에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고 이제 정말로 학교 선생님이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문제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이 물리는 모든 이 목동 지역, 뭐 저기 어느 지역 다 합쳐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시중 문제집에도 없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짧게 설명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1등급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0점 맞거나 하나 틀린 학생들은 이제 1등급 싸움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중간고사 때 조금 뭐 3, 4개 틀렸다고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 때 순위가 다 역전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1학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제 100점, 둘 다 100점 맞은 학생이 4명이었고 100점을 15명이 중간고사에 맞았는데 10명의 학생들이 계속 틀려버리는 바람에 등급이 완전 역전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화반응이랑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꼼꼼한 암기를 해야 어느 구석구석에 나와도 어떤 사례가 나와도 본인이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암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중간고사, 그 다음에 어려운 기말고사로 출제, 이미 쉬운 중간고사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있을 12월에 있을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춰서 나올 거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수업을 소개드리면 10월 13일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사실 3시간 반을 풀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수업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 뭐 컨디션이나 뭐 학생들의 성취도나 이런 걸 봐서 잘하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질문할 학생들은 이제 뒤에 30분 남겨가지고 요 5시 30분까지 뒤에 남겨서 질문을 받고 뭐 따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충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시간표 커리큘럼을 다 짜놨는데 9번을 수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기회로 파트가 다른 학교는 안 나오기 때문에 7회, 6회를 수업을 해도 되는데 한가람고는 이 전기회로를 설명을 해야 돼서 한 회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회차가 더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두세 문제를 그냥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화학, 물리, 그 다음에 생물, 지구과학하고 상대적으로 여기 앞에 3번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거예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에 뒤에 11월부터는 2주 동안은 학생들이 조금 힐링한다는 마인드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암기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이제 3주 전이죠. 시험 3주 전부터는 이제 복습 쭉 들어가면서 또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통합과학 한가람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꼼꼼함과 효율을 동시에 챙기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만 냅다 던져주고 막 뭐 몇백 문제씩 던져주고 뭐 특히 수학이 그런다고 하는데 뭐 문제를 많이 주고 뭐 근데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주고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문제는 그 학생이 잠시 안 풀어도 모르는 거 위주로 풀어야 저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높은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고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아는 걸 계속 푸는 거는 저는 자신감 상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숙제도 별로 없고 본인들이 다 알고만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뭐 굳이 질문하러 안 와도 되고 본인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 전공자, 제가 이제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로나 이런 것들을 기술이 아니라 원리부터 설명함으로써 이해가 조금 잘 안 된 학생들은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할 수도 있고 원리를 빨리 이해한 학생들은 스킬까지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교류, 뭐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뭐 테스트 문제를 발송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해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가거든요.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한가람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친구들한테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아마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서 재밌게 공부하고 간다고. 와서 재밌어야지. 아, 나 학원 가기 싫은데 이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 과목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제가 한가람고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막 들어가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학생들이랑 그런 식으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저한테 조금 의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 수업을 좀 더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생들한테 농담도 같이 해주면서 3시간 수업이 사실 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네,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한 20명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저와 끝까지 중간고사 같이 임했고 아직 점수가 다 오진 않았으나 100점 2명 정도 벌써 이제 연락이 와 있고요. 한 개 틀린 학생들도 상당수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때 저희 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기말고사 때 혹시 뭐 역전을 하고 싶거나 혹은 점수를 지키고 싶은 학생들 저한테 수업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람고등학교 통합고학 총평 및 분석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